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D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또 귀한 구독을 해주셔서 668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꾸준히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저녁 5시 30분입니다. 117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시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 암송과 요즘 핫한 한국 전쟁 만든 김영덕 감독 인터뷰 1, 조선일보 2024년 2월 3일 어제 토요일 박돈규 기자의 아무튼 주말 기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또 시황이 없으니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볼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해서 같이 보기로 했고, 그렇지 않아도 볼 것입니다. 또 기념 동상 기념관 걸리면 제가 바로 첫날이나 두 번째 작은 액수지만 바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초창기에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또 방송한 일이 있고요. 제가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링컨, 이승만, 정주영 연구소라고 제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또 포럼을 한 일도 있고요. 저는 이승만에 대한 참 깊은 관심과 존경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면서 기도할 때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정통성과 순국 서한열 호국영령님과 유엔 참전 용사님들의 그 희생과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 하나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람객이 보실 거고요.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인터뷰나 많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며칠 사이에 영상 작동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마 영상이 잘 안 뜨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좀 파악이 돼서 앞으로 영상이 일부만 공개되고 전체 공개가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주 부족한 사람이 배워서 하나하나 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꺾이지 않고 제가 숨을 쉬는 한은 제가 금융문맹 탈출에 대하여 저는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금융문맹 탈출하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을 꼭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5천만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명시 모두의 애성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렵지만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무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따뜻한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거닐듯 걸어만
가고 있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마음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발자국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새 아씨 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착하게 잘 자란 보리 밭다. 간밤 자정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산당 같은 머리를 잘도 감았거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마른 노를 안고 너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부르고 제 혼자 어깨 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깜치지 마라. 맨드라미 단막과차도 인사를 해야지. 지신말은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신 맺은 그 들을 나도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그 흙을 발먹이시도록 발마도 보고 좋은 땀도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짬도 모르고 내닫는 내 혼아, 어디를 가려느냐? 무엇을 찾느냐? 우습다. 답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슬픔이 어울리는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 종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남은 땅 빼앗긴더라도 진정 봄은 오는가? 빼앗긴더라도 조국의 해방과 광복은 오는가? 끝입니다. 어렵게 모처럼 암송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빼앗긴데도 봄은 오는가 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빼앗긴 되지 않고 영원 무궁한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융문맹 탈출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 와서 얼마나 아쉽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저는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낳아서 기껏해야 그 새 아이들 성장시킨 거에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자괴감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금융문맹 탈출해서 제 나름대로의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68명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시청자 여러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비록 엉은 노세에 가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요즘 매일 한 번씩은 저에게 금융 자문을 또 요청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무슨 투자 회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금융 문맹 탈출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10,000원을 72 복리 마법에서 연 15%로 100년을 투자해서 묻어두면 얼마 된다고요? 104.
만원이 100년 되면 104, 연 15%입니다. 예, 만원 곱하기 1.15로 100번 하면 10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얼마가 나옵니까? 1000억. 100만 원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 또 10배, 1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의 복리의 마법이며 인류의 불가사입니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을 5천만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업이 없든 주부든지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여유롭게 행복한 대한민국 5천만 자손 만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제 모든 것을 다 제가 쏟아서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연도 많이 나올 거고요. 강의도 나올 거고, 제가 금융무명 탈출학교를 설립한 것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아마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 건국 전쟁 만든 김영덕 감독 인터뷰 제1부, 조선일보 2024년 2월 3일 토요일 박돈규 기자의 아무튼 주말 기사 공유합니다. 이승만 추적한 다큐멘터리. 이승만 죽이기는 북한 공작. 이제 진짜 이승만을 마주하세요. 만지면 안 되는 이름. 북한은 지금도 이승만과 싸운다. 이승만을 지워라. 미제 앞잡이 독재자 등 북한이 덧씌운 이미지를 운동권이 전파하면 왜곡 평에 걸린 현수막. 이승만 괴뢰 토당 타도 평양에 1965년에 이게 걸려 있었답니다. 1995년에도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어요. 민족 정통성 싸움에서 그래야 김일성이 사니까. 이승만을 3년간 추적, 모두가 뜯어 말렸지만 호기심이 더 발동했다. 너무 몰라 부끄러웠다. 한강 다리 폭포한 넌 승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넌 승만 팩트 체크해보니 자료로 팩트 체크 서울 사수하겠다는 라디오 담화는 없었다. 한강 다리 폭파도 왜곡, 미래를 준비한 유인 가장 가난한 정권이 예산 20%를 교육에 투자, 국비 유학생을 보내 국부 제대로 기억하자. 광재가 눈물과 응원, 소액 후원금도 보태줘. 날마다 감동받고 있다. 거짓의 선글라스를 벗자. 제 개인적으로 57년에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생들 학비가 월사금이라 씁니다. 때 없어지는 해였습니다. 제가 만 10살 때 57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시골 저 농촌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있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덕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4.19 이후 이승만은 일종의 금기어였다. 미제 앞잡이, 친일파, 독재자, 살인마 이승만 1875년에 태어나 1965년에 별세했다. 전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온통 부정적이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감독 김덕영은 이승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검은 스크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애쓴 한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자막이 흐르며 영화는 시작된다. 김덕영 감독은 대학 시절에 나도 그 이름은 부르지 마, 그 길로는 가지 마, 지저분하고 악취날 거야 등등 이승만에 대한 가짜 이데올로기를 학습받았다며, 그런데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종합해보니 그는 나라의 기틀을 잡은 애국자였다고 했다. 우리가 이승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 감독은 전국을 돌며 시사회를 열었는데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해 주신다고 말했다. 이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은 거짓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더 씌워진 온갖 비난과 죄과는 대부분 근거가 없었어요. 공은 지우고 과만 부각한 역사 해석, 미처 몰랐던 이승만의 삶과 투쟁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큐와 영화의 차이를 묻자 그는 사실이죠,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영화는 감독이 이야기를 마음대로 지어내지만 다큐는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특히 시각적 증거를 제시해야지요. 진실을 추적하는 게 힘들지만 뭔가 찾아냈을 땐 뿌듯해요. 질문. 추구하는 세계도 완전히 다른 것 같군요. 상업화는 결국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와 명성도 얻죠. 다큐는 가물에 콩 나듯 흥행작이 나오지만 절대 다수는 돈이 안 돼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번에는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 70여 년 동안 지워지고 왜곡된 이승만의 진실력, 조리돌림을 당한 이윤을 더 늦기 전에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작 김일성의 아이들 2020년과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 문제의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승만 지우기라는 거대한 공작의 설계자가 북한입니다. 남한의 친북 주사파 세력은 그 지령대로 움직였고요. 정신적으로 간첩이었습니다. 주변에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가 많았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당신 눈을 감았고 동조했죠. 감독님은 질문. 몇 학번인가요? 서강대 철학과 84학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7월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1965년 7월생이에요. 이 다큐는 내가 하라는 뜻이구나 했습니다. 웃음. 386으로 불린 저희 세대가 그분한테는 죄인이에요. 질문. 건국전쟁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이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간 배경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인 역사 전쟁을 포착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최근 재조명된 한반도 유성 사진처럼 분단 70년 만에 큰 격차가
발생한 까닭은 정치 제도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건국 초기엔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혼란을 뚫고 자유 번영의 기초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은 건국 그 아버지들의 공로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질문. 저는 솔직히 이승만의 인물에 대한 이해가 천박했어요. 역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거짓의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이승만을 중심으로 들여져 있었어요. 그 쪽은 갓이 덤부리고 낭떠리니까 가지마라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는 인류 8대 불가사이며 원자탄보다도 폭발력이 강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월가에 흥미로운 보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기 $1,000 투자 후에 복리 8%로 매달 $200씩 45년만 투자하면은 100만 불 부자가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1000불이면 130만 원, 2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26여만 원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아껴서 한 달에 30만 원을 개인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두 잔 아끼고요. 술 줄이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전략 저축해서 꼭 투자하시면 누구든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리드라는 92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리드 할아버지는 미국의 어느 주의 시골에 주유소에 귀퉁이에 작은 그 차량 자동차 수리소 수리공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수리공을 25년 마치고 은퇴해서 고향의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75년까지 청소부를 하신 그런 평범하면서도 정말 평범한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을 고향에 기부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방 신문바이나 중앙까지 탑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골에 주유소 한 귀퉁이에서 기름을 묻히고 잠바 입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아무 삶을 보면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백화점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100억 부자였는가.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요. 어렵게 살면서 쥐꼬리만 봉급을 아껴서 매달 꾸준하게 미국 우량 주식에 주식 투자를
평생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큰 돈이 되어서 사회에 큰 화제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유소 한 켠에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요즘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자동차 수리하고 백화점 바닥 쓰는 할아버지가 100억을 기부하셨다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100억을 부자가 되어서 100억 납 저는 기부를 못하고,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또 중학교 2학년 중대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버스에 학교가 없습니다. 대학원 마친 내 모교, 우리 아들이 학교 다녔던 대학, 또 둘째가 다닌 대학, 셋째가 다닌 대학, 이런데 얼마라도 꼭 기부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할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지 하기는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그때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권회사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겨서 꾸준하게 뭐 20살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한 75세까지니까 얼마입니까? 한 55년 내지 50년 꾸준하게 투자했고요. 워린 버핏은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증권회사 적은 지방의 사장이었고요. 아버지가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유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지금 94세까지 지금 생존해 계신데 63조 기부 150조 원 세계 최고의 반에 들어간 6인가 지금 부자입니다. 63조 기부하거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1,000원부터 이제는 주식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주식을 1,000원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면 3,000원 살 수 있고 5,000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리를 알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0,000원이 100년이면 100억, 10만 원이 100년이면 1,000억, 100만 원이 100년이면 1조.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부자 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돌에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 부자 된다. 70을 연 10% 나누면 7.2년에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약을 해서 7살에 200만 원, 첫 돌에 100만 원이 14살에 400, 21살에 800, 28살에 1600, 35살에 3200, 42살에 6400, 49살에 1억 2800, 60세 5억, 80세 40억, 100세 163억으로 불어납니다. 누구나 저와 함께 적은 돈이지만은 빚내서 하지 않고 여유자금 꾸준히 10년, 20년, 30년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군데나 투자하면 안 되고요.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주식 20종목에만 투자하셔도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 20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아주 좋은 회사니까요. 두 번째는 돈을 잘 벌고 대부분 배당을 줍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아주 박이 터집니다. 어디서 근무합니다. 또 브랜드 파워 강해가지고요. 값을 조절할 수 있고 생산과 감소를 조절해서 하는 파워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1등부터 10등은 최소한으로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 20종목, 지난 23년
수익률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89%, LG에너지솔 마이너스 1.7, 삼바 마이너스 7.4, 현대차 35, 포스코홀딩스 185, 기아 69, 네이버 26, LG화학 마이너스 17, 삼성SDI 마이너스 20, 평균 39.7, 코스피는 18.7보다 21% 추가 상승. 미국 애플 48, 마이크로소프트 57, 구글 알파벳 58, 아마존 81, 엔비디아 239, 테슬라 101, 메타 195, 버크셔세이 15, TSMC 39, 비자 25, 평균 85, 한국, 미국 평균 63.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아니고요. 평균 15%만 목표로 합니다. 작년 너무나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높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인데도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워린 버핏의 명언, 10년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유럽의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툴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정남출 TV가 드리는 말씀.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기술 탐탁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을 유능한 경영진과 함께 적은 돈이지만 주주가 되어 주인이 되어서 함께 동업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필경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오직이 복리를 믿고 우량 주식에 한 주, 두 주 거북이처럼 끈기와 인내로 10년, 20년, 30년, 40년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요. 노후를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저녁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